개인적인 연락으로 제보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게 최초 제보자였고 문자 하나 왔어요. 방송 5시간 전에 저한테 문자로 이번 방송은 캐스팅 디렉터 조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이고요. 대학로 배우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은 뭔가 피해를 입어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중영세나님께서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을 꺼려하는 연예인들도 많았을 텐데 연예인 제보자들을 알아가면서 그분들을 섭외하는데 굉장한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굉장한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분들이 제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 정인 사건을 취재하고 있을 때 개인적인 연락으로 제보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그게 박은석 씨였어요. 박은석 씨가 최초 제보자였고 본인이 피해를 입은 일이 있는데 제보를 하고 싶다. 그래서 PD랑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인 사건 취재 중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지금 마무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들이 필요한데 가능하겠냐 할 때 기다리겠다. 얼굴 알려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다릴까? 제보한다고 했다가 마음이 변심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아주 꿋꿋이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비밀리에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박은석 씨가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나서 저희와 약속을 잡은 다음에 본인의 회사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아시다 PD를 만날 거다.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취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HGJ님께서 오늘 회차는 질문 다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회차 같아요. 혹시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 취재에 응해주신 제보자 분들께 따로 연락을 해오거나 하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조 씨도 이 영상을 보실 가능성이 높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방송이 나간 이후에도 조 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나간 이후에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제보자 분들 중에는 저희 방송 며칠 전에 또는 앞으로 뭔가 금전적으로 조 씨에게 돈을 줘야 될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인 것 같다, 내가 언제까지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제보를 많이 주신 분들이 계셨고 그런 분들의 제보도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제보들을 모아서 또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거나 알릴 필요가 있거나 그러한 제보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언제든 다시 방송을 제작할 겁니다. 해리온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이 방송 영화 제작업계에 몸을 담고 있다가 탈선해서 사기꾼이 된 건지 아니면 시작부터 신인 배우들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캐스팅 디렉터로 위장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분의 과거 히스토리를 저희가 이렇게까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2000년대부터 이분이 에이전시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모델 배우들과 계약 관계를 맺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분쟁들이 있었고 고소고발 관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캐스팅 디렉터로 본인이 활동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분과 계약해서 오디션장에 이렇게 따라갔던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그 당시의 과거의 그 자료들을 매 재판 때마다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캐스팅 디렉터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해서 계약서를 엄청나게 많이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까지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작성해서 뭐 한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 확인된 바 없고. 성우였던 거는 맞아요? 네. 방송에 보면 그 SBS 목동로비 그 모 지상파 방송국의 성우증? 출입증 같은 걸 가져와서 본인이 성우다라고 해서 이 방송국에 마음대로 주차하고 여러 편의시설을 활용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궁금했어요. 진짜 성우일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고 실제로 이분과 가까이 지냈던 분들도 이분이 실제 성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아함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했고요. 지상파 모 방송국의 성우 그 극회에 인터뷰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성우였던 건 맞고 거기에 소속된 것도 맞는데 다만 그 연회비를 내지 않아서 현재는 제명이 된 상태입니다. 진바라기님께서 방송에서 보면 전화로 피디님 이름을 물어보고 하셨는데 방송 이전이나 이후에 따로 협박이나 위협 같은 건 없으셨나요? 방송 이후에 연락 못 받았고요. 방송 이전에 문자 하나 왔어요. 캡처된 글이었는데 읽어보니까 어떤 배우분이 이분이랑 합의한 이후에 사과문 같은 걸 게재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방송 5시간 전에 저한테 문자로 그것만 딸랑 왔어요. 그리고 저희 방송 이전 이후로 해서 전화를 주실 것 같아서 제가 꽤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현재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그 생각은 했어요.
한 번 정도는 제보 전화를 줄 수도 있겠다 이분. 왜냐하면 이전에 SBS 프로그램들의 이분이 다양한 이유로 제보를 하신 적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제보를 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제보를 내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그렇게 연락이 오셨죠. 그래서 전화를 받았고요. 담당 PD님이세요? 네, 저기 아이고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도 지금 봐봐. 담당 PD님 이름 물어보셨는데도 이름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쵸? 동욱입니다. 예. 이름을 안 가르쳐 주냐고 막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과거에 그것이 아시다 방송했을 때도 캐스팅 리스트 조 씨를 다뤘던 방송이 아닌 다른 편 방송을 담당하고 있던 작가가 전화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작가의 이름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고소할 때 당시에 그것이 아시다를 고소할 때 그 작가 이름을 넣었어요. 이름을 모르면 고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름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랑 통화했을 때도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름을 물어보는 순간 이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직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시다 횟수로 4년 차에 일을 하고 있지만 제보 전화를 받아보면 한 번도 PD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전화 와서 당신 이름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냐? 그것이 아시다 전화를 했잖아요. 누군지 알고 전화했잖아요. 왜 굳이 내 이름이 필요할까? 이 사람 뭐지? 혹시 그 사람 아닐까? 라고 생각했었고, 저는 어쨌거나 이 사람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혔던 거고요.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이름 안 가르쳐 줄 줄 아셨나 봐요. 그리고 방송에 편집됐지만 그분께 계속해서 제가 성함을 여쭤봤어요.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PD님 이름 알려준다고 해서 내가 내 이름 알려준다고 약속하진 않지 않았냐. 나는 안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전화 온 날 당일날 찾아갔습니다. 씨 되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SBS 단일 이동훈 PD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제 이름을 밝히고 명함을 드렸죠. 끊임없이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이제 끌고 가고 싶어 하셨고, 뭔가 그것이 아쉽다의 허점, 꼭 우리가 뭔가 실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얘기하면서 동의하게끔 여쭤보더라고요. 맞냐. 근데 거기 동의하면 뭔가 말려들게끔 하셨던 것 같고요. 조 씨를 만났을 때 SBS 도준우 PD 아니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줄 아냐. 근데 당신들이 나한테 또 왔냐. 보복행위냐. 도준우 PD는 혐의 없음 받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내용을 몰랐더라면 우리 SBS PD 중에 누가 잘못한 일 있나? 라고 제가 위축됐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뭔가 강력하게 압박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그 얘기를 다른 곳에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시다 내용이라든지 PD 이름이라든지.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지만 모르는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럼 이 사람이 정말 억울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점이 되게 우려스러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라라님께서 제목 다 합치면 몇십 년 나올 것 같은데 소송은 진행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다면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나와서 수사기관에 내용 전달했고요. 현재 많은 피해자분들이 모여서 고소장을 접수하신 상태입니다. 사실 피해자분들끼리 서로 모르는 사이신데 이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캐스팅 디렉터 조 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검사들, 경찰들. 수년 전에 뭔가 이 조 씨와 여러 가지 일들을 엮여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취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고, 특히 조 씨와 일을 겪었던 변호사님들께서 모여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피해자들을 모아서 변론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저희 취재 초기에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하면서 알게 되신 몇몇 분들께 제안을 드렸고, 흔쾌히 동의하신 분들께서 그 변호사님들과 만나서 같이 고소장을 작성했고요. 방송 이후에도 변호사님들이 여러분이 더 합류를 하셔가지고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해서 변론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이 모여서 피해자들을 위한 카페를 개설을 했고요. 그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고소를 당했을 때, 그리고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는 본인들이 변론을 해주겠다 라고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피해를 입으셨거나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시거나 또 피해를 입을 만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02-113-500 저희한테 제보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제보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엘린님께서 보정명령을 통한 개인정보 캐내기를 줄이고자 전자소송 어쩌고가 있다며 방송 말미에 나왔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고, 셀리님께서도 전자소송 동의하는 방법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요. 가장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주소 보정 명령을 통해서 타인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서 가져가는데 그게 현재 실거주 주소뿐만 아니라 과거 주소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결혼이나 또 다른 이유로 나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초본을 떼게 되면 부모님이 살고 있었던, 어릴 때 살던 주소까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갖고 있는 걸 저희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를 막고자 알리긴 알려야 될 텐데 알리고 나면 악용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라고 해서 대법원에 문의했는데 대법원에서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요. 근데 저희 같이 도움 주시던 변호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사전포괄 동의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는 아닌데 잘하면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었고 법원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했더니 본인들도 몰랐는데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음 놓고 방송을 하고 알릴 수 있었고요. 간단합니다. 전자소송,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요. 개인정보 같은 거 수정하는 창에 들어가셔서 보면 사전포괄 동의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페이지 들어가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고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소송을 당했을 때 그 받은 고소장이 전자로 오게 됩니다. 그럼 문자나 이메일로 알림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전자소송 사전포괄 동의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해 주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들어가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은 전자소송으로 오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를 당했더라도 그 알림을 확인하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문자 알림, 이메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본인에게 고소장이 접수됐을 때 알려줍니다. 그럼 그때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리 길모님께서 그할 방송국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네요. PD님 자리가 너무 비좁고 라고 하셨는데 제 자리는 아니고요. 저희 작가 지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화 받는다고 제가 잠시 그 자리를 빌렸고요. 열악합니다. 왜 열악하냐면 취재를 진행하다 보면 많게는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정도의 서류들을 이제 저희가 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쌓아놓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비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엄청난 창고를 따로 마련해서 그곳에 엄청난 자료들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창고도 금방 차가지고요. 저희 뭔가 버리기가 어려워요. 제보를 주신 내용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사용될지 모르고 또 지금 방송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또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좁아 보이고 열악합니다. 이 방송을 SBS 사장님이 보고 계시면 참 좋겠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은 피해자분들 만났지만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BS로 연락 주셔도 되고 피해자들을 위한 저희가 개설한 카페에 제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보 내용을 확인하면서 틈틈이 계속 취재를 다시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보하기 어려운 피해를 겪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저희가 신원을 꼭 보호해 드릴 테니 꼭 제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